안녕하십니까. BJ 사인했습니다. 공무원 강의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물리를 이틀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이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생물 이틀, 그 다음에 지구과학 이틀. 그래서 일주일에 4번 강의를 할 겁니다. 4번. 그리고 금, 토, 일은 금요일 날은 방송 안 해요. 금요일 날은 방송 안 하고요. 금요일 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방송 안 하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아시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 자, 여러분들, 구급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수 있는 교재, 어차피 순서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어제 속도의 개념까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국어도 50점, 영어도 50점, 그 다음에 수학도 50점, 그다음에 사회도 50점, 과학도 50점. 이렇게 점수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학생의 평균은 되게 쉽겠다. 그죠? 평균은 되게 쉽겠네. 그쵸? 평균은 되게 쉽겠어요. 50점이겠죠? 안 봐도 비디오. 그쵸? 50점. 50점. 좀 비유를 합시다. 비유해서 접근할게요. 50점이겠네. 당연히 50점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각각의 과목별 점수도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순간도 비유하는 거예요. 순간도 50으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왜 이 표현을 먼저 했느냐? 보세요. 왜 이 표현을 먼저 했느냐? 만약에 이거를 속도나 또는 속력으로 비유한다면 다 같죠? 다 같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운동들을 우리는 다 같더라, 같을 등자, 등속 운동으로 비유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는 같을 등자예요. 속도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면, 자, 다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네. 속도가 다 같다라면, 얘를 속도라고 치고 얘를 시간으로 친다면요. 그래프로 굳이 표현한다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결국은 1초였을 때나, 2초였을 때나, 3초였을 때나, 4초였을 때나, 5초였을 때나 무조건 다 속도가 다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는 평균값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가 곧 평균이다. 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순간순간은 다 똑같은 속도로, 예를 들어 만약에 10m/s로 달리고 있다. 그럼 다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얘의 순간도 고려할 필요가 없겠네. 그쵸?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얘의 순간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B라는 녀석은 국어가 20, 그 다음에 영어가 10점, 그 다음에 수학이 30, 그 다음에 사회가 80, 과학이 예를 들어서 100점, 이렇게, 제가 과학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주관적인 입장을 개입시킨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평균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돼요. 평균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쵸? 들쑥날쑥 한 거니까. 그쵸? 들쑥날쑥 한 거니까. 그럼 이때 평균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과목의 총점, 그죠? 그쵸? 과목의 총점을 나눠버리면 되겠다. 뭘로 나누면 됩니까? 파란색은 왜 여기가 안 보이지? 희한하네. 나눠버리면 되겠다. 뭘로요? 과목 수로. 그렇죠. 자, 이 개념을 하나 쓸 거예요. 이게 곧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렇죠? 평균값. 이 개념을 또 하나 써먹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을 하나 써먹을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가 20점, 그 다음에 영어가 예를 들어서 영어가 80점. 그럼 이 두 과목의 평균은요, 평균 내기가 되게 쉽겠다. 그죠? 이 두 과목의 평균은 평균 내기가 쉽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둘이를 더해버리고 나누기 얼마 하면 됩니까? 2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2분의 20 플러스 80. 그러면 과목수가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은 얘네들의 과목수로 나눠야 되지만
이 두 가지 데이터만 갖고 있다면 2로 나눠버리면 평균값은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네. 그죠? 요거 유념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비유하는 거니까, 비유. 그럼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어 20, 10, 30, 80, 100이니까 매번의 순간의 값은 다르죠? 다르다. 아까 이 경우는 다 순간의 값이 같았으니까 그냥 때깔이 그냥 얘네들의 순간은 그냥 50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여기 얘네들은 어느 순간에 몇 점을 맞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경우는 좀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쵸? 아, 좋아요. 평균이라는 개념하고 순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순간, 찰나에 가지고 있는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의 토탈한 평균값은 말 그대로 평균이죠. 자, 갑시다. 이제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순간 속력이라는 거하고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를 하나 알고 가야 되냐면 거리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에서 순간하고 평균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갈게요. 거리하고 시간 사이 그래프. 연두과장님 반가워요. 거리와 시간 사이 그래프. 자, 거리와 또는 변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거리 변이. 자, 시간 사이 그래프. 여기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 얘가요, 물 분필이다 보니까 막 쭉쭉 미끄러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물 분필이라서. 별로 안 좋아. 자, 보세요. 거리 변이고 이게 시간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직선이다. 즉, y는 ax의 형태의 1차 함수 꼴로 나타난다. 라고 표현한다면, ax. 자, 얘 말로야 보일 텐데. ax 꼴, 1차 함수의 꼴로 나타난다면 시간에 따르는 거리의 변화율, 오케이?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이 다 똑같겠죠. 왜요?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중학교 때 배웠을 때 a가 갖는 의미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는 결국은 기울기 a 값은 델타 x, 즉 x2-x1 x2-x1 분의 y2-y1 이렇게 구하는데 어차피 1차 함수꼴에서는 결국은 기울기의 값이 전부 다 어때요?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일정. 그래서 결국 기울기 a 값이 상수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상수.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시간의 변화량, x축이 시간의 데이터고 y축이 거리, 즉 변이의 데이터니까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이 다 일정하네요. 그쵸? 일정하죠?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초다, 얘가 2초다, 얘가 3초다. 그랬을 때, 얘가 1초에 2m를 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인 경우에는, 2초에는 당연히 몇 m를 가야 된다는 겁니까? 4m를 가야 된다는 거고, 3초일 때는 당연히 6m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1초에 2m씩 증가했다라는 조건이니까, 정리됐네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야? 2m per second. 즉 2m per second로 무슨 운동할 것이다. 자, 뭐 이리 복잡해님 어서 오십시오. 자, 2m per second로 일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매 순간마다.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라는 겁니까? 등속운동이라는 거예요. 등속운동. 이게 같을 등자 매 순간마다. 그렇죠? 오케이? 이게 등속운동이에요. 자, 저희 방송은 구급공무원 과학방송입니다. 자, 등속운동이에요. 자, 이 그래프가 등속운동이 된다는 거. 그러면, 요렇게 1차 함수꼴의 경우는 등속운동이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매 순간마다 기울기의 변화량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뭐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1차 함수꼴에서는 등속운동이니까 이때는 순간의 개념을 생각 안 해줘도 되겠네. 왜? 어차피 다 등속이니까. 등속. 근데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로 나와버리면 매 순간마다 속력 또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리미트를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함수의 극한, 리미트를 써야 되는데, 즉 미분이죠, 미분. 순간이라는 1초의 기준을 놓고 따졌을 때 1초 쪽으로 이렇게 줄여가면, 시간을 줄여가면, 그때의 그 점에서, 1초인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표시하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젠타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1초였을 때의 순간은 미분값인데요. 미분값인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절대로 과학에서는 미분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건 절대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공무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공무원 과학시험 보는데 누가 거기서 미분을 집어넣습니까?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로, 자, 미리 알려드릴게요, 미리. 자, 만약에 시험 문제로 꾸며서 나온다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시험 문제를 꾸며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낸다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값이라는 건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이에요, 순간. 아시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제시합니까? 아예 예쁘게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좌표 찍어줘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좌표 찍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좌표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접선에 데이터가 존재하니까 그냥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서 기울기 구해버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 접선이라는 것이 순간값을 의미한다라는 정도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접선. 아시겠죠?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점 사이에 직선. 뭐라고요? 두 점 사이에 직선. 직선의 기울기. 아시겠죠? 직선의 기울기. 그럼 이게 거리 또는 시간 사이의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에버리지, 즉 평균값이라는 거. 그럼 평균 속력 또는 속도. 아시겠죠? 속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프에서는 요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어차피 제가 그 서울시청 거 그 공무원 시험 제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방직 공무원이나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다 봤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그 고등학교 물리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등가속도밖에는 안 나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가속도 운동밖에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등가속도 운동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균값 구할 때 이것만 파악하시고 계시면 되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지금 무슨 얘기냐? 봐요. 등가속도 운동만 나오기 때문에, 등속이나 등속도 운동에서는 어차피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 값을 구해내라고 표현을 안 하겠죠. 짱구가 아닌 이상. 왜요? 등속이나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그 값이 가지는 값이 평균이니까 그거를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짱구입니까? 에? 짱구예요?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은 평균 속력 구해내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절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평균 속력을 제시하시오. 평균 속력을 구해내라고 얘기하는 건 반드시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 운동에서는 반드시 어떤 가속도만 나온다? 등가속도만 나온다. 하늘에 두 쪽 나도 등가속도 운동만 나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들어갈게요. 미리. 어차피 개념이라는 건 이해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형화된 툴로 받아들이는 것보단 이것은 완벽하게 내 거야 라는 조건으로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갈게요.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요, 어차피 평균 속력, 제가 다시 말합니다. 등속도 운동에서는 절대로 평균 속력 물어보지 않아요. 짱구가 아닌 이상. 아시겠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보세요.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그럼 뭐죠? 가속도라는 얘기는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래, 칠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여기가 말라야 보이는데, 아, 짜증나, 진짜. 아, 가속도. 근데 여기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집. 제가 저희 집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카메라 지금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집이에요, 집. 집이다 보니까, 그냥 분필은 쓸 수가 없어요. 막, 분필 가루가 날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물초크를 써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입니다, 집. 어떤 학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아니라, 학원이었으면 제가 당연히 물분필 안 쓰죠. 에이, 미쳤습니까? 쭉쭉 미끄러나고, 저도 이거 빨기도 귀찮고, 짜증나는데. 그죠? 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보인다. 말려니까 보이네. 자,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데요. 가속도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게 가속도 운동이에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속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뭐야.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그래요. 얘들아, 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뭐니? 그랬더니,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라고 해요. 야, 그럼 속도가 감소하는 건 뭐니?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막 이래요.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뺄셈이라는 걸 덧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4 더하기 3이라는 것도 덧셈이지만 4-3도 뺄셈이지만 이거 덧셈이잖아요. 어떻게? 4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덧셈 되는데?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할 가짜도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값, 즉 뺄셈도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가속도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감소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모두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거리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에서 요거는 등속이니까 너 꺼져 이 새끼야. 이 등속 같은 자식. 비켜. 너 같은 건 취급 안 해. 짜져 있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가속 운동이죠. 이런 것들이 가속 운동이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 보세요. 접선 찍을게요, 제가 접선 한번 그어볼게요. 얘가 접선이겠죠? 접선 그는 방법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접선이겠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 또는 순간 속력. 아시겠죠? 오케이? 순간. 그러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값이니까 너의 기울기? 오우야, 엄청 크네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너의 기울기 뭐야? 줄어들었네. 너의 기울기 줄어들었네. 너의 기울기 줄어들었네. 됐다. 뭐예요? 이런 종류의 그래프는 속도가 감소하는 거구나. 감소하는 등가속도구나. 아시겠죠? 그럼 얘는요. 땅 찍고 찍 그어요. 그러면 찍 그러면 뭐예요? 기울기가 증가하네. 어머. 그럼 얘는 순간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요 거리와 시간 사이 그래프를 자, 속도와 시간 사이 그래프로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속도와 시간 사이 그래프. 근데 뭐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등만 나온다고요, 등가속도만 나온다고요, 등가속도, 오케이? 등가속도만 나온다고요, 등가속도만.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속도. 자, 너 뭐야? 같을 등자야? 짜져 있으라니까 또 나왔네, 이 녀석. 너 비켜. 짜져. 지금 너가 나올 때가 아니야.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요거겠죠, 하나는. 오케이? 등가속도라는 얘기는 등자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거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꼴의 형태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녀석 증가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의 그래프겠네. 그죠? 이 녀석의 그래프. 이렇게 되는 녀석이 이 녀석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이 녀석. 그쵸? 이 녀석. 아시겠죠? 요거다라는 거죠? 요거다. 아시겠죠? 이랬을 때 평균 속력 구할 때는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속력이 있을 거예요. 처음 속력을 0초였을 때의 속력이라 그래서 V지로
V0 0초. 똑딱똑딱똑딱 그러면 뭐예요? 누르는 순간은 뭐예요? 0초잖아요. 그럼 모든 시작 시점은 뭐다? 0이다. 그래서 V0. 그 다음에 뭐예요? 낮은 속력은 낮은 속력은 언제 몇 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낮은 속력은 V.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나중. 얘는 처음. 그럼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얘네 둘이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 그럼 됐네. 자, V 평균 구할 때는요, 2분의 어떻게 하면 된다? V0 플러스 V가. 처음 플러스 나중. 2분의.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문제는 만약에 자, 보세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보셔야 됩니다.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2분의 처음 속력 또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로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요. 자, 얘가 속도 V값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니셜 V로 갈게요. 얘는 시간, 이니셜 T죠. 단위를 써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변해버렸어. 우와. 야, 문제가 되네요. 그쵸? 문제가 되죠? 그래 놓고요, 여러분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T1초라고 합시다. 그래 놓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뭐 여기가 10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5라고 칩시다. 15. 그럼 BJ님, 이런 경우는 그럼 BJ님이 알려주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분의, 아구 쉬워라. 여기 빵이네. 빵 플러스. 아구 쉬워라. 여기 뭐야? 15네. 아구 쉬워. 7.5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요거는 틀립니다. 틀려요. 아시겠죠?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럴 때는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3개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3개가 존재하잖아. 0, 처음 거, 중간 거, 나중 거. 3개가 존재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얘기해놓고 자, 평균속력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등가속도만 나오는 거니까 이걸로 다 구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구급공무원 시험 강의 들었던 분들이, 저 방송 보신 분들이 딱 가가지고, BJ 사인했어.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무조건 다 등가속도라고 그랬으니까, 좋아. 니네 둘만 이리 나와. 그래 놓고 나누기 2 하면 돼. 끝! 야호! 그래 놓고 떨어져. 그러면 저한테는 뇌지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너 우리 집 안에 막 쫓아와서 막 유리병 집어 던져버리고 뭐 난리 부르스를 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로 구할 때는 데이터가 2개만 존재할 때는 이걸로 구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는 이걸로 절대로 구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걸로 절대로 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걸로 구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데이터가 3개이기 때문에 이걸로 구하면 안 되고요.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총 시간, 아까 우리 총점 계산하는 것 같이 총 시간 T분의 총 이동거리 S, 요걸로 구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 원래 어제 강의 때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속도 구하는, 속력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리만 남기고 넘기면 여기다 곱하기 t 하면 얘 사라지고 없어질 거고 거리 남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t 해주는 거니까 v 곱하기 t죠? 그러면 뭐야? 속도 또는 속력이라는 성분에 시간 성분을 곱해주는 게 결국은 이동거리니까 여기가 시간 성분이죠? 여기가 속도 성분이죠? 그러면 뭐야? 이 그래프 아래에 넓이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뭐가 된다? 이동거리가 되겠네. 그죠?
그럼 요 면적 구하고, 잘라서 요 면적 구하고, 잘라서 요 면적 구하고, 그쵸? 그러면 다 더해주면 총 이동거리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총 시간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기 전에 미리 등가속도 운동부터 정리해버렸네. 그죠? 뭐 등속도 운동은 쉬우니까. 그죠? 등속도 운동은 쉽잖아요. 등속도 운동은요, 속도와 시간 사이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얘는 분명히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등속도 운동은 쉽죠. VT 그래프에서 등속도 운동. 요거는 여기 이 면적. 그럼 직사각형의 면적이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그럼 얘는 기울기 값이 0이니까 얘는 가속도 A 값이 가속도 값이 0인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정리 다 끝났네. 정리 다 끝났어요. 정리 다 끝났고요. 자, 정리 다 끝났고, 서울시청 장년도구 기출문제를 제가 봤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봐요. 서울시청 기출문제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잘 보세요. 공무원 시험이 난이도는 약해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난이도는 약한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신하고 수능 준비를 하기 때문에 4과목을 다 하지 않아도 됐는데, 과학에 4과목을 다 하지 않아도 됐는데, 공무원 시험은 4과목이 다 나오네. 4과목이 다 나오고 20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과목에서 20문제니까 출제 범위가, 섹터가 어때요? 섹터는 똑같은데, 오케이? 그 안에서 과목당 20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대충 필이 오는데, 뭐가 중요하다라는 게 필이 오는데, 문제는 똑같은 섹터를 갖고 있는데 20문제 중에 n분의 1이니까 20문제 중에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5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똑같은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5문제를 내는 거니까 어디에서 나올지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얘기죠. 파악하기가. 왜? 중요한 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출제자가 5문제 정도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복잡한 거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나는 2과목만 했는데 4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난이도는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보세요. 서울시청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자, 얘가 속도고요. 얘가 시간이에요. 얘가 속도고 시간.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 만약에 10이라고 치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0. 자, 볼게요. 서울시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초라고 합시다. 4초. 서울시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분명히 뭡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속도가 계속 감소하는 거네? 그럼 일단은 이거는 뭐다? 등가속도다. 이거 아무도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이라니까요. 등속도 아니면 무조건 등가속도예요. 그럼 얘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얘는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분석을 잘 해야 되냐면, 보세요. 절대값인 속력의 값은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속력. 속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 속력값. 속도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속력값은 감소해요. 자, 다시. 속력은 절대값으로 보는 거예요. 속력은 절대값. 자, 오케이. 속력은 절대값.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절대값은 증가하지만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의 속력은 절대값으로 봐달라고 그랬으니까 속력은 증가하고 있겠구나. 근데 여기는 속력이 감소죠. 여기는 속력이 감소하고 여기는 속력이 증가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죠. 뭐를 파악을 못했다라는 겁니까? 방향을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방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은 부호가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뭐를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한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뭐다? 너는 플러스 10이구나. 그럼 너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너는 뭐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너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 너의 플러스의 반대 방향이구나. 반대 방향이구나.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속력은 증가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좋아. 그러면서 얘의 기울기가, 죄송합니다. 얘의 기울기가 가속되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너는 뭐야? BJ 사이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적이,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속도로 표현해진다면 변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너는 이거 면적 계산하니까, 플러스 값이네요. 플러스 10에 2 곱하기 2분의 1이지, 삼각형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얘는 10m네요. 10m, 단 플러스 10m. 너는 뭐예요? 너는 어차피 2고, 절대값 10이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럼 이거 뭐야? 플러스 방향으로 10m를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10m를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면에서 공을 위로 던진 거예요. 위로. 연직상 방운다고. 왜요? 위로 던져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올라갈 때는 속력 V값이 감소하죠? 내려올 때는 중력 받아서 내려오는 거니까 V값이 증가하죠? 그러면 올라간 것의 이동 거리의 방향을 플러스로 본다면 내려온 것은 마이너스로 봐주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나 똑같으니까 얘의 절대값은 서로 같겠죠? 됐네. 됐네. 이 그래프네. 이 운동이네. 아유,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 높이로 갔을 때는 방향을 바꾸고 내려와야 되죠. 방향을 바꾸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잠시 뭐 해야 돼요? 정지해야 되잖아, 잠시 정지. 여기 있네. 잠시 정지, 여기. 오케이. 됐네. 근데 어차피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항상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중력의 힘 때문에 이 그래프의 가속도는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 같은 힘을 받는 거니까. 아시겠죠? 똑같은 힘을 받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서울시청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프로 변환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ST 그래프로 변환을 시켜볼게요. 즉, 속도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로 변환을 시키면 잘 보세요. 변환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즉, 거리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로 변환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변이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 왜요? 보세요. 순간, 그러다가 요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버리죠.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는 V값이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기울기가 1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1, 2, 3, 4분배를 공통으로 지나가니까 기울기의 부호는 플러스죠. 그쵸?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은 증가하나 부호는 반대죠? 마이너스죠? 따라서 뭐예요? 얘잖아요. 마이너스죠.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죠. 왜요? 얘가 4초였을 때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부호 개무시하고 이동 거리 20m. 오케이? 4초였을 때 변이를 물어본다면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자, 이쪽으로 할게요.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니까 처음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4초였을 때 변이값은 얼마다? 변이값은 0이다. 그죠? 그럼 4초였을 때 평균 속도를 물어본다면, 야, 칠판이 이게, 진짜 못 쓰겠다. 4초였을 때 변이값은 0이야. 그러면 결국은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물어본다. 그러면 총 시간분의 총 변이니까 4초였을 때의 평균 속도는, V 평균 속도는 0이 돼버리겠죠. 그럼 4초였을 때 평균 속력을 물어본대요. 평균 속력을 물어본다면 총 시간이 4세컨드고 총 이동거리는 부호로 개무시한 거니까 20m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5가 나오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드릴 상황이 되면 제가 확실하게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원칙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요거를 요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가는 거고 가속하지 않는 거고 그럼 그때의 데이터는 너무나 쉬워요. 따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그 참조하시는 교재에서도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상대속도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상대속도라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움직이고 있는 상대방의 속도를 표현해 달라는 얘기죠. 그쵸? 상대방의 속도를 표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상대라는 얘기는 관측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상대속도라는 개념은 관측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그럼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오케이. 상대속도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나를 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방향은 여기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방향은 요 방향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방향은 요 방향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방향은 요 방향. 그럼 서로 무슨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오케이? 반대 방향이죠? 그럼 반대 방향은 무조건 부호를 뭐를 집어넣어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과학에서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거티브, 인버스 네거티브. 아시겠죠? 보세요.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상대 속도, 자, V, 속도, 벡터량이니까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 자, 이 뜻은 뭐라고요? 자, 다시.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 그럼 내가 누구를 봤어요? 내가 누구를 봤습니까? B를 봤죠? 내가 B를 봤으니까 B가 주어이면 돼요. 아시겠죠? B가 주인공이야. 관측 주인공. 그럼 주인공의 개념에서 관측자는 A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A가 관측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B는 관측 대상이죠? 관측 대상. 그럼 B는 상대방. 오케이? 관측 대상. 요거죠? 자, 이거 구할 때는요, 이거 상대 속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관측 대상, 즉 상대방이 주인공이니까 VB의 속도 마이너스 VA, 관측자의 속도 빼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만 해결해 볼까요? 자, 요쪽. 자, 북쪽 방향으로요. 북쪽 방향으로 10m/s로 달리는 A가 있답니다. 근데, 자, 역시 북쪽 방향으로, 20m/s로. 자, B, 20m/s로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C 갈게요, C. 역시 북쪽 방향으로 5m/s로 달린대요. 자, 5m/s로. 자, 5m/s로 달린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D인데요. 남쪽 방향으로, 뭐라고요? 남쪽 방향으로 15m/s를 달린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각각 다 구할 수 있어요. 뭐야? V, A, B 구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VB 마이너스 VA죠? VA. 그럼 요걸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VB가 뭐예요? 자, 지금부터 북쪽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북쪽을 플러스, 나는 남쪽을 플러스로 볼 거야.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꼴리는 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꼴리는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남쪽은 뭡니까? 남쪽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래놓고 데이터를 다 꾸며놓으세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놓고 정수 계산하면 돼요. 이건 끝났죠, 이제. 해볼까요? VB가 얼마입니까? VB가 20이네요. 20. A가 바라본 B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10이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10. 플러스라는 얘기는 북쪽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는 북쪽으로 10m/s로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V, A, D.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V, D,
마이너스 VA 이렇게 가면 되겠죠? VD가 뭐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죠? 왜 마이너스 15가 붙는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는 얼마예요? 10이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5m per second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남쪽으로 25m per second로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평면상에서, 자, 물리원은요, 자, 물리원은, 구급 공무원 시험은요, 직선상에서의 상대 속도만 나와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직선상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직선상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평면상에서 나오는 거는, 핫팩터를 얘기해줘야 돼요. 핫팩터 구하기로 가야 되니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건 물리 2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삼각함수도 도용을 해야 되고 별 지랄 다 떨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지극히 우리가 노리는 건 지극히 뭐예요? 구급 공무원의 과학 시험을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요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니까 군더더기는 다 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파트 1. 자, 1부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1부는 여기서 정리하고 20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